썩지 않는 빵. 유계영. 휴대폰에 알 수 없는 검정 화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찍힌 사진에 불과합니다. 마주대고 있는 거울 사이 도톰하게 부푸는 상처를 집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걸까요? 열고 들어가 깊은 잠에 들 수는 없는 걸까요? 사진은 목격한 것을 믿지 못해서 눈을 흘겨뜨고 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를 선호합니다. 텔레비전과 마주 앉아 침묵에 잠기는 일을. 저는 이제 수명이 긴 것을 사랑하기가 힘이 듭니다. 만남 짧게, 사랑 길게, 조용히 버튼을 누르고 말았어요. 오늘 아침엔 대한체육회 수건에 얼굴을 비벼 껐습니다. 어제 아침엔 김경남, 양희숙 차녀의 결혼을 기념하는 수건에 알 수 없는 검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를 물건들이 끝을 보기 위해 알맞게 모여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가족이 되려는 것처럼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고, 파리를 귀신인 줄 아는 나의 작은 강아지는 소파 밑에 어두컴컴이 돼가고,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아서 여기야 여기 해도 흰 밥풀 위에서 꼼짝없고 잘못을 싹싹 빌어보는 듯이, 집안 풍경을 찍을 때는 맛있게 필터로 찍어봅니다. 튀길 수 없는 것을 튀겨보는 맛있는 튀김 상상처럼 알 수 없는 검은 화면을 맛있게 찍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화장실에서 오줌을 눌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건 확실하고 즐겁다. 큰 창을 열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 많았어요. 네, 어서오세요. 여기는 9월의 넷플리즈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 같네요. 방금 읽어드린 시는 최근에 아침달에서 출간된 유계영 시인의 네 번째 시집이죠.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 이라는 시에 수록된 시입니다. 저한테 이번 유계영 시집의 키워드는 마치 시 쓰기 자체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계영이 이번 시집을 읽는 가장 총명한 방법 역시 그냥 읽고 또 읽고 그런 다음 또 읽는 것인 것 같아요. 묘한 낙천성의 활력이랄까? 하는 것이 흐르는데, 그런 게 바로 유계영 씨의 힘이, 저희가 지금 뭐라고 정합적인 수식을 붙여봤자 그런 수식의 논리를 뚫는 어떤 너머의 힘이라는 걸 후궁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파다하게 파헤쳐질 것만 같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로 즐겁게 내달리게 두기? 그리하여 유계영의 시집 읽기는 한없이 연장되어 도저히 중단할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단하지 말기? 뭔가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씁니다 라고 읊조리는 듯한 사람의 시를 볼 때 느껴지는 쾌적한 힘이 이번 유계영 시집을 감돌고 있는 정서 같습니다. 이번 회차는 유달리 애틋하고 애착이 가는 작품들로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요. 9월의 선선하고 쾌적한 바람과 함께 내달리는 넷플리즈, 이번 회차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하다.
어제의 나와, 한 달 전의 나와, 작년의 나와, 19살의 나와, 16살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어울리지 않게 가끔은 과학 잡지를 읽는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흥미롭게 느껴진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뼛속부터 문과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정체성을 조금 수정했다. 아인슈타인은 정말 외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은 없다. 우리는 4차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계속해서 쪼개지는 우주 사이에서 한순간밖에 보지 못하는 먼지일 뿐이다. 1초 뒤에 죽으면 그 다음 순간은 못 보는 우주만을 경험한다. 운점을 찍으면 그 점을 보는 우주. 사랑에 빠지는 순간조차도 자칫 잠깐 눈 돌렸다간 블랙홀 뒤로 넘어가 버릴 우주뿐이겠지. 운명을 믿는다. 미래는 정해져 있다. 4차원 속의 좌표 하나하나를 찍으며 달려가는 우리. 이 다음에 보게 될 좌표는 어떤 모양일까? 1999년 5월 5일 55분에 태어난 박지연이라는 이름 붙여진 우주먼지는 2099년이라고 이름 붙인 시간에서 어떤 형태일까? 외계인이 되든 식물이 되든 돌멩이가 되든 거기서는 안녕한지, 아니면 혹시 아직도 지구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 서울숲. 남들은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신발을 신었다. 매일 아침 철버덕 넘어졌다. 소란스러운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사진을 찍고 나면 사랑하게 돼. 이리 와. 우리 등이 펴질 때까지 조금만 앉아있자. 줄지어 서 있는 메타세쿼이아 아래에서 너와 얼음을 나눠 물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오고 갔다. 가방에 든 게 거의 없어 팔만 어색하게 휘저었다. 여긴 사람이 정말 많다. 햇빛이 우리를 그림자 쪽으로 따갑게 밀어냈다. 맞지 않는 신발 두 켤레가 바싹 말라갔다. 무엇이든 찍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 거니? 무엇이든, 아무거나 다. 나는 종종 어느 외딴 섬의 이름으로 불렸다. 한 그루의 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된 기분이 들었다. 연못 위에서 반사되는 것들을 상상하며 고개를 돌렸다. 둥그러지다만 얼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네 카메라에 섬과 숲 중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어. 옆자리에 구겨진 옷깃이 달아나 버렸다. 이 표정을 어떻게 하면 좋지? 뒤꿈치부터 우겨넣고 일어섰다. 손으로 카메라를 만들어 여러 그루의 나무들을 찍어보았다. 메타세쿼이아, 메타세쿼이아. 셔터가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그것이 너의 이름이었나 의심하게 되었다. 영원한 잠. 아버지, 이번에는 대행업체에 맡기기로 했잖아요. 종아니 소매로 땀을 훔친다. 다시 예초기의 날이 돌아가며 굉음이 울려 퍼지고 산등성이 하늘 위로 검은 새떼가 흩어진다. 나뭇잎 몇 개 떨어지고 새벽바람이 풍경소리 울릴 것이다. 먼 곳 잠든 사람이 자세를 뒤척일 것이다. 종아는 기척을 느끼곤 문득이라는 말이 등 뒤에서 뻗는 손가락을 상상한다. 종아의 콧잔등 위로 벌이 내려앉고 종아는 손으로 벌을 쫓지 않고 설날 던져둔 밤이 밤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본다. 아침 해가 100년 전처럼 밝고 있다. 얼굴의 굴곡마다 햇빛이 고인다. 이목구비를 얼마나 물려받았을지 종아는 그것이 궁금하지 않다. 차고 축축한 흙 아래 산 것처럼 깨끗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지, 안락한 자세로 눈꺼풀 통통한지, 속눈썹 단정한지, 감긴 눈꺼풀 아래 눈동자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 담배를 입에 물고 무덤에 조그만 구멍 판다. 구멍에 담배를 꽂아 생애 습관을 저승에도 물려준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입술. 듣고 싶은 잠꼬대, 듣고 싶은 안녕. 역광에서 빛이 나를 청문한다. 너는 빛과 같이 있다. 슬프지 않다. 영원히 아니라서 가능한, 아니 영원이라서 가능한 밤과 낮이 있으니까. 설령 내가 허물어진다 해도 너는 빛과 같이 있으니까. 와본 것 같은 곳, 본 적 있는 것 같은 사람. 흑백영화, 전투기 소음, 새파란 하늘. 이승훈을 읽는 아침. 거리에 사람이 없다. 거리에 향기가 없다. 거리에 장바구니가 없다. 거리에 거리감이 없다. 과연 그러한가? 너는 9월을 지나고 있다. 압도하는 햇살을 지나치는 계절이다. 여름을 통과하며 가을이다. 머지않아 솜털이 곤두설 초가을이다. 숨죽이며 잠복 중인 겨울이 이 골목을 에워쌀 것을 예감하며 걷고 있다. 거리에 키리에가 없다. 거리에 거치대가 없다. 자전거가 엎어져 있다. 거리에 비둘기가 없다. 비닐봉지가 날리고 있다. 거리에 사람이 없다. 차 한 대가 달려와 비닐봉지를 짓밟고 지나간다. 이 거리에는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지나서 하기 시작한다. 그럼 자주 암울해진다. 대부분의 일들은 해야 할 시간이 지나면 해야 할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걸 왜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다. 이건 유용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알고 싶을 때 나는 해야 할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해야 할 일을 묵혀둔다. 2020년 5월 20일 아침 7시 13분에 나는 이런 문장을 적었네. 아마 과제로 주어진 반복되는 문장들로 이루어진 시를 반복되는 문장들 없이 쓰고 있었던 것 같다. 해야 할 일과 안 해도 되는 일. 나는 자주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 나는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겨먹었다. 나는 그렇게 생겨먹은 인간이다. 나는 인간만도 못할 때가 분명히 있는 인간이다. 사실 별로 인간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제출 직전에 쓰기 시작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제출만 한다면 과제에 일찍 돌입한 사람과 표면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진다. 나는 표면이니 이면이니 의식이니 무의식이니 주체니 대상이니 은유니 실제니 실험이니 포스트모더니즘이니 하는 말들이 지겹다. 언젠가 할머니는 사는 게 지겹다고 말했다. 그때 우린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나는 문득 살겠다고 고기를 먹는 것이 지겨워졌고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물을 꾹꾹 눌러 참느라 아마 그때 머리가 조금 아작난 게 아닐까 싶다. 그러니까 지겨운 것들은 좋은 것들이다. 좋은 것들이 지겨운 것들인 것은 아니다. 나는 언제나 약간 권태로운데 권태롭지는 않다. 정확히는 권태롭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권태라는 말이 지겨우니까. 우울이나 권태, 몽상이나 미래 따위의 말들은 오염됐다. 나는 오염된 단어들을 생각하면 지겹기 이전에 울적하다. 서글프고 울적해진다. 내가 그들보다 늦게 태어나서 그들에게 빼앗긴 말들을 생각하면 심통이 나기도 한다. 울적하다. 나는 울적하면 잠을 잔다. 나쁜 생각은 몸을 망가뜨린다. 좋은 생각은 몸을 더 망가뜨린다. 모든 종류의 생각은 결국 몸을 건강하지 않게 만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울적해지고 울적해지면 잠을 잔다. 끊임없이 뒤따라오는 생각들을 내팽개치려 애쓴다. 그러나 애써서 되는 일은 없다. 잠도 안 온다. 억지로 잠에 드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러나 일단 잠에 들면 좋다. 좋은 것이다. 나는 나를 가려봤습니다. 나의 취미는 아카이빙이지요. 허기가 진다. 김밥집에 들어간다. 한참 동안 서서 메뉴판을 바라보다 교리김밥 한 줄과 칼국수를 주문한다. 김밥이 먼저 나온다. 김밥을 씹는다. 계란이 듬뿍 든 김밥을 씹는다. 청양고추, 시금치, 우엉, 당근, 단무지가 포함된 김밥.
네가 해준 반찬들을 떠올리며 김밥을 씹는다. 네가 사오거나 해준 밑반찬들을 나열하며 김밥을 씹는다. 고추장아찌, 가자미식회, 무생채, 간장게장, 연근조림, 감자볶음, 오이소박이, 시금치 무침, 숙주나물 무침, 깻잎장아찌, 계란찜, 멸치볶음, 메추리알 장조림, 오징어 젓갈, 고사리볶음, 스팸구이, 진미채. 후루룩 칼국수를 먹는다. 입천장을 댄다. 넌 꼭 아빠처럼 뜨거운 걸 안 불어먹더라. 바보처럼. 난 전체적으로 엄마를 닮았지만 이런 습관들은 아빠를 닮았다. 알 바 없겠지만 영원히 영원하세요. 영원하시길.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미래는 이미 기록되었고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표절할 수 있다. 영원에 관해서라면 쓸 말이 많겠지만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다 옛날 일이다. 옛날 일. 뭐부터 뿌리째 뽑아볼까? 근데 한 번에 될 일을 한 번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칼국수 국물을 마셨다. 조용한 아침이다. 고요한 식사다. 고개를 까딱인다. 문득 평화롭다. 메모장을 켜 문장을 쓴다. 이따 쓸 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의미가 있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의미가 없는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나와는 상관없다. 시와도 상관없다. 문장을 쓰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단어만 남긴다. 비슷하게 들어와 식사를 마친 시각장애인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나간다. 나도 걸어나간다. 그가 문을 잡아준다. 나는 꾸벅 고개를 숙인다. 9월이다. 늦여름인지 초가을인지 헷갈리는 9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초입. 어떤 정서도 생기지 않는 9월이다. 나는 걷는다. 걸으면서 방금 말은 아무래도 거짓말이구나. 2020년 2월 7일 백현진이 노래를 부른다. 백현진이 노래를 한다. 백현진이 노래를 갈긴다. 백현진이 노래를 배출한다. 백현진이 노래를 부르짖는다. 백현진이 노래를 흩뿌린다. 영화처럼 흰 눈이 흩날리기 시작한다. 짜맞춘 듯한 낭만. 아름답다. 눈물이 난다. 빛이 난다. 살아있다. 모든 게 끝장난 건가? 원래 인간이란 모든 게 끝장나고서야 아 끝난 거구나. 내가 살아있었던 거구나 깨닫지 않나? 이 병신아 죽긴 왜 죽냐고 노래하는 백현진과 눈이 마주친다. 아름답지 않다. 눈물이 난다. 빛이 난다. 사자 같다. 살아있다. 누군가 나를 향해 걸어와서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차근차근 길게 읊조려 주었으면 좋겠다. 백현진의 사인은 딱 7자. 탁원빈 건강 백현진. 걷다 들어간 카페에는 자리가 없다. 또 다른 카페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온다. 더 걸어야 한다. 카페는 많고 나는 더 걸어야 한다. 땀이 흐른다. 간신히 가까스로 힘겹게 걷는다. 아니, 쉽사리 순조롭게 가뿐히 걷는다. 어떤 카페를 향해, 어떤 카페에 들어가면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 엄마는 커피를 만드는 일을 했다. 엄마는 커피를 만드는 일을 오래 했다. 엄마는 커피를 만드는 일을 어떤 자격증 없이 오래도 했다. 엄마가 커피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엄마와 같이 살았다. 엄마의 옷에선 항상 커피 냄새가 났다. 아빠의 옷에선 항상 페인트 냄새가 났다. 엄마는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엄마와 같이 살지 않는다. 엄마가 커피를 만드는 일을 그만뒀을 때도 나는 엄마와 같이 살지 않았다. 전자는 선택이고 후자는 선택이 아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산다. 나는 엄마가 커피를 만드는 일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동생으로부터 들었다. 그때 나는 왜인지 극히 슬픈 감정이 들었다. 그 후 엄마는 고속터미널 여성의류 매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한다. 오랜만에 만난 엄마에게선 새 옷 냄새가 났더랬지. 나는 그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펐다. 그러나 그것마저 옛날 일이다. 옛날 일. 2020년 5월 19일 메모. 너의 반듯한 쇄골. 철길 위에 누워보고 싶은 여름. 낮고 긴 시는 낮잠을 자고 싶은 여름. 당신의 시에선 귀신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게 참 예뻐요. 우리 할머니는 암투병 중인 할아버지 똥오줌 다 받아줘요. 어제는 아빠랑 동생이랑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뉴스에선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고 있었지요. 우리 할머니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해 여름, 틈날 때마다 나는 내가 무사하다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는데 당차고 싹싹한 인솔자의 뒤돌아봄 5초. 아, 기억나지 않아.
무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런 건 다 억지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영원히 너의 편이라고 말했었다. 이제와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한다면 그것만큼 머저리 같은 거짓말은 없겠지. 영원히 너의 편이라는 말에서 여전히 첨벙첨벙 눈이 내리고 피가 흐르고 있음을 나는 보고 있다. 하염없이. 그러니까 내가 내일 트럭에 치여 죽더라도 시도 소설도 편지도 일기도 아닌 이 글이 나라도 되는 것 마냥 남아있겠지. 5초도 이기지 못하면서 멀리, 참 멀리도 왔구나. 구원이 끝나도 삶은 계속된다고. 구원이 끝나도 삶은 계속될까? 삶은 계속되지 않는다. 삶은 언젠가 끝난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나는 이따 죽을지도 모른다. 삶은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언가는 계속된다. 삶은 계속되지 않아도 무언가는 계속되고 그런 걸 삶이라고 말하는 걸까? 계속하자. 삶이 끝나도 구원이 끝나도 무언가는 계속된다. 죽은 우리는 알 수 없을 무언가가 계속될 것이다. 죽은 우리는 그 무언가에 귀속될 것이다. 나무 요정에 대해 생각한다. 나무 요정 그라칠레 주머니 쥐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너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톡 쳐서 뒤를 돌아보니 너다. 너는 오늘 빛이 예쁘다고 말한다. 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 빛을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다. 너는 한 번 더 빛이 오늘따라 예쁘다고 말한다. 내 동의를 구하려는 듯이 나를 바라본다. 나는 문득 너를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말은 어떻게 하는 걸까? 나는 나무요정 그라칠레 주머니 쥐의 의사소통에 대해 생각하다. 너와 눈이 마주친다. 너 왜 얼굴이 빨개져? 네가 묻고 나는 어버버거린다. 얼굴이 더 빨개지는 것이 느껴진다. 너는 오늘 빛이 예쁘다고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한. 누가 내 얘기를 하는지 귓속이 간지럽다. 꿈, 숲, 선과 악이 같이 있는 눈, 군대에 간 친구들. 너 눈 뜨고 자더라. 그걸 이제 알았어? 착각인 빛, 이별 같은 것, 슬픔을 잘 견디는 우리의 동선. 근데 어째서 눈물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 젠장. 서정이 흘러야 할 것 같은 오후, 졸음이 몰려오는 오후. 이런 피고는 곤혹하다. 고개를 들어 밖을 본다. 다시 가을이고 이미 가을이다. 맥락 없는 가을이고 자취 없는 가을이다. 어디선가 신시사이저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그 모든 이름을 영원히 호명하려다 그만둔다. 이것은 낙담이 아니다. 아, 눈부셔. 저 창문 밖엔 무엇이 있을까? 이 창문 안엔 무엇이 있었을까? 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 네, 가을이죠. 엄지님 지금 2달 만에 목소리로 출연하셨는데, 맞아,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가을로 시작하셨네요. 가을이라는 단어로. 그러게요. 네. 그쵸. 저희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분들은 개강한 지 1달이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쵸? 그런데 정말 실감이 안 나고, 또 저녁에는 엄청 춥고, 또 낮에는 저는 땀 뻘뻘 흘리면서 머리를 말리거든요. 그런 계절이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 가을을 어떻게 1달 동안 잘 지내시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약간의 근황 토크인가요? 네, 그쵸. 개강한 게 사실 실감이 안 나죠. 그쵸. 왜냐하면 맞아요. 그 추석 연휴 때문에 오래 쉬기도 했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막 한글날 있고, 그 다음 개천절 있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 월요일이 거의 다 빨간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아직 뭔가 바쁜 게 실감이 안 나는 느낌. 근데 일단 바쁘게 살고는 있고. 오, 바쁘게 살고 계시구나. 저는 되게 한가하게 살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말만 이런 거지 사실은. 아하.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군요. 아닙니다. 저는 몰랐는데 또 소윤님은 휴학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운데. 모르셨구나. 네. 아까 들었어요. 모르실 수 있죠. 저는 그래도 잘 적응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고 있고, 그러고 정말 날씨가 한 8월 말부터 부쩍 좋아져서, 맞아요. 조금 요새 그래도, 웬만하면 그 마스크 잘 쓰고 밖에 나가가지고 좀
바람도 좀 쐬고 가끔 이렇게 해야지 안 지치고 또 12월까지 달리려면은 잘 맞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요즘 날씨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연님도 뭐 휴학하시고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맞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그쵸. 오늘 반일도 하셨다고. 아, 맞아요. 반일. 반일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멋진 귀농 생활?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귀농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휴가? 약간 잠깐의 휴가? 반일이 휴가인가요? 아, 아이가 죄송해요. 휴학을 하고 보내는 그 시간이 약간의 휴가. 그냥. 휴식.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아닌가? 제가 실수했나요? 또 생태계 기습 모드로 노동을 알겠습니다. 찐 거죠. 알겠습니다. 맞아요. 노동 진짜 그러면. 노동의 중요성. 네. 여기까지 그런 토크는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제를 정하기에 앞서서 저번 회차에 원빈님이 잠시 동안 빠졌었고, 그러고 나서 결론이 난 게 이제 원빈님께 영원한 안녕을 보내야 할지, 안녕한 영원을 기원해야 할지,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이번 달 주제는 안녕한 영원입니다. 안녕한 영화. 되게 참신한 주제가 나왔어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서로 커버 스토리도 되게 재밌게 잘 읽으신 것 같아가지고, 어땠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은비님 커버 스토리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저는 되게 길었지만, 그래도 공감 가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어머, 특히 다행이네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지나서 하기 시작한다. 그럼 자주 암울해진다.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뭔가 스스로가 부지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나 자책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것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하고 A+를 받았던 과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기억? 어쨌든 좀 특별한 기억으로 박혀 있어서 공감도 가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네, 선아님. 저도 일단 딱 그 파일을 열었을 때 네. 이게 어마무시하게 진짜 긴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목이 있길래 아 이거는 그냥 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아래 4페이지까지 있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인가 네네네.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긴 느낌. 그래서 뭔가 저는 이렇게 이거를 읽다가 약간 원빈님의 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막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원빈님은 이렇게 일기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쓰시는지 아니면 안 쓰시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뭔가 좀 더 개인적인 그런 일기에 대한 감상? 본인이 생각하는 일기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어요. 저 일기 얘기해 주셔서 너무 반가운데, 저는 우선 일기를 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메모를 엄청나게 하긴 하는데 사실 어디까지 일기라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그냥 버리는 메모들도 많고 다시는 안 보는 그 메모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그냥 계획 같은 거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 일기를 쓰는 방식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일기라는 것 자체가 뭘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보코프 같은 작가는 일기가 형편없는 형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진짜 최고로 아름답고 가장 솔직한 형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일단은 일기 쓰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제가 가끔씩 뭐 이렇게 검색어 같은 거 타고 이렇게 탐방하다가 뭔가 이렇게 개쩌는 일기를 업로드하는 블로그 같은 거를 찾으면 너무 즐겁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저는 일기를 잘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쓰고 싶다.
제가 뭐 오늘 올린 거를 제가 뭐 중간에 쓰기로 했지만 이건 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산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편지가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은 그나마 뭐라 할 수 있을까 하면 선우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기라는 형식에는 포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존치버의 일기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두께거든요. 900쪽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대박. 저도 뭔가 일기 비슷한 무언가를 엄청나게 쓸데없이 생산하고 있지만 그걸 모아서 어딘가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일기 쓰기로 무언가를 추구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그냥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 거를 그냥 쓰고 있다 이 정도? 근데 그게 일기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흥미롭네요. 네. 저 읽고 너무 네네네. 좋지 않았어요. 좋지 오. 않았고 네네네. 물 마셔야겠다. 너무 슬픈 거예요. 읽으니까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뭐야? 읽는데 너무 신경질이 신경질까지네.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근데 또 부러워요. 부럽고 글을 잘 쓰니까 질투가 나고 근데 또 신경질 나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제 주변 문창과 남자들은 다 이승훈 시인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 진짜요? 신기했다가 네. 신기하네. 아무튼 계속 안 좋은 마음으로 읽고 있었는데 약간 궁금해졌어요. 뭔가 뭔가 타건빈의 사주에는 계획이라는 게 없어 보이는데 이 팟캐스트가 끝나고 타건빈의 계획이 있다면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오. 진짜 어렵다. 아, 나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말 같아. 할 수 계획이라는 게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사실 뭐, 나도, 뭐, 마무리할 때, 본격적인, 뭐,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뭐, 다시 뭐, 돌아올 수도 있고요. 다시 돌아올 돌아올 가능성은 이렇게 있으니까요. 가능성을. 하지만 이제, 바라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계획이라 하면은, 사실, 정말 우리 한치 앞을 알 수 없네요. 내년에, 당장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내년에 3학년이 벌써 되는데, 우와. 그쵸, 말도 안 되죠. 제가 1학년 네. 때, 제가 1학년 그렇네. 때 뭐, 네. 되면서 시간 한 정말 번도 빠르네요. 이런 얘기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네네. 이상하다. 내년에 아마 뭐, 군대를 가야 할지, 아니면은, 그쵸. 소혜님은 뭐,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편지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아니면 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휴학하고 1년 놀러나 다닐지 사실 그것도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좋은 날씨 즐기면서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저희 뭐 앞으로 뭐 팟캐스트 아니더라도 연락하면서 서로 근황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럼요. 그래야죠. 그럼요. 정말 피인간 원빈님의 인사는 저희 마지막에 조금 더 제대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맞아요. 좀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제 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게 썼는데 그러니까 뭔가 즐기면서 썼어요. 재밌었어요. 즐기면서. 그 글 쓰는 과정이. 좋다. 정말요? 일단 즐기면 썼다니까 저도 진짜 느껴졌던 게 이번 글이 묘하게 강렬했던 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글을 꽤 많이 봐서 그런가 뭔가 글만 봐도 지연님만의 캐릭터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좀 통렬하게 웃기면서 뭔가 약간 굳이 따지자면 남을 공격해서 웃기는 유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깎아내려서 웃기는
뭔가 그런 유형들 있잖아요. 아, 그런가? 아, 네. 뭔가 근데 아. 되게 후리한 교수님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저 질문이 조금 간단치가 않아서 다른 분들 뭐 먼저 네네. 뭐 가벼운 질문 먼저 음. 던져주시면은 오. 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 되게 흥미롭게 잘 읽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소년과학이라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네네네. 발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네네. 분들도 오. 알고 계실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글을 읽으니까 그 잡지가 다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은, 저는 멍청한 질문 중에 하나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으냐 이건데 네네. 2099년에 지연님은 희망하는 육체가 있으신지 되게 궁금해요. 희망하는 육체라. 일단 저도 그 잡지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저도 엄마가 비슷한 약간 청소년 잡지 그런 걸 구독을 해줬어가지고 그 사회 쪽이랑 과학 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읽었었거든요. 한 달에 네. 2권이 왔는데 근데 그때 당시엔 그 사회 잡지를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약간 오. 그때부터 문과적 정체성을 쌓았을지도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났고 뭔가 다시 태어난다? 지금의 저는 뭔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요즘 들어서 종종 뭔가 삶이 조금은 벅차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냥 뭐든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2099년에는 진짜 뭔가 그냥 분자 알맹이 하나로 공기 중에 떠다니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덧붙이자면 그냥 이건 진짜 9월 말에 박지원이 하는 말이고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말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 다음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여기 보면은 그 커버 스토리 보면 이제 약간 가끔 과학 잡지를 읽는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잡지는 이제는 안 보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거기서 네네, 많은 맞아요. 걸 얻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끔 알고리즘에 저는 과학적인 그런 약간 이상하게 뜨거든요. 예를 들어 우주에 대한 거나 아니면 네네네. 저 심해에 있는 막 생물에 대한 거나 그런 게 막 뜨는데 혹시 네네. 과학 유튜브는 안 보시는지 그런 게 궁금했고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뭔가 16살의 지연님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지연님도 다를 거고, 전부 다 다른 지연님이 네네네. 될 텐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미래의 N살의 지연이 있다면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유튜브 저도 알고리즘으로 되게 많이 봐요. 요즘 오. 사람들은 네이버 검색 안 하고 유튜브 검색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은 무조건 유튜브 검색이래요. 정보량이 유튜브가 훨씬 많으니까. 우린 유튜브 근데 세대가 아닌가 봐요. 공감도 근데 못해요. 저희 그렇거든요. 세대가 아닌가 봐요. 아, 그런가? 네. 저는 약간 유튜브 진짜 많이 봐서 그런지 저도 유튜브에 네. 검색 많이 하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더 우와, 편할 네. 정도? 아 진짜. 유튜브는 좋긴 좋은데 그거를 보려면은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넘기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뛰어넘겨줄 수도 있고 저 2배속으로 봐요. 2배속. 정보성은 2배속. 난 그래서 감이만 들리더라고요. 저도 강의는 계속으로 듣고 그렇구나. 네. 과학 유튜브도 많이 봅니다. 잠자기 전에 다큐 같은 거 네. 보면은 잠 잘 오고요. 오. 1분 과학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아마 저 선아님. 뭔지 알아요. 네네. 네. 선아님 알고리즘에 뜬 채널도 아마 그거일 것 같은데, 그 커버 스토리에 덧붙여 보자면은 되게 기억에 남는 1분 과학 채널 댓글 중에 하나가 시간을 멈추는 상상을 할 때, 저희가 시간을 멈추는 상상을 할 때 그 공간도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을 거쳐서 저희가 4차원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너무 네. 너무 공상적인 생각인가? 어쨌든. 아유, 그건 재밌어요. 네. 네.
그리고 영원했으면 하는 미래의 MSR은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는 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꿈을 이룬 미래의 박지원을 기대를 해보고요. 그게 영원하기까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약간 꿈이 아니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멋진 말이네요. 그러면은 우리의 뭔가 우리의 그런 삶 혹은 뭐 크게는 뭐 역사에서 우연하고 필연 중에서 어느 항목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되게 철학적인데 제가 저저번 회차였었나? 아마 연애를 주제로 했을 때 말한 것 같은데 이상형이 나타난다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3번 정도 만들어가지고 우연히 3번이면 운명이래요 이러면서 꼬시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우연하고 필연은 2개로 딱 나눌 수 있다기보다는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이 뭔가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우연의 필연으로 만드는 능력. 그것이 그렇죠. 삶에 영향을 끼친다. 네. 네. 어쨌든 방금 아까 원빈님께서 제 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게 색깔이 있다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뿌듯하고 맞아요. 그런 마음이네요. 네. 어쨌든 제 이야기도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 저는 재밌었는데 또 그러면 네. 저는 또 그 선아님 스토리도 재밌게 읽었거든요. 선아님 스토리도 굉장히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고 또 이게 아까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었지만 경험에서 나온 건지도 궁금했고요.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들? 저는 선아님이 사진을 찍어주는 걸 좋아하는지 피사체가 되는 걸 좋아하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누구나 찍어주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찍히게 되면 굳어 있어가지고 몸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저는 추억이 남을 거면 그때 저 말고 그때 제가 보고 있던 걸 찍는 게 좋아서 뭐 친구든 뭐 누구든 저는 찍어주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희님도 찍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네, 저도 찍어주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저희 전에 원빈님이랑 소희님이랑 셋이서 만났을 때 그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막 찍어주고 맞아요. 그랬던 게 맞아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되게 그거를 좀 한참 시간이 좋아요, 지나서 그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그렇게 보니까 또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상한가요? 좋다는 뜻이죠. 그렇죠. 알면서. 그리고 이제 제 인스타그램 사진의 절반 정도도 상당수가. 소연님이 찍어주신 대박. 사진도 진짜요? 많거든요. 오, 포토그래퍼. 진짜 대박. 포토양. 그래서 좋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더 자주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은비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찍는 건 좋은 것 같고. 저는 맞아요. 이번 선아님 글 가을 느낌도 나면서 묘하게 남아있는 한 줌의 여름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네. 그 부분 정말 메타세쿼이아 셔터가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해서 그 마지막 문장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는 거의 약간 친해욕적인 언어의 촉감을 느끼는 대목이 아니었나. 잠시만. 이거 좀 두려운데요. 약간 그럴 수 결말부가 있죠. 네. 너무 좋아서 저는 소름이 돋았고요. 이 섬과 숲과 카메라라는 이 제재를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건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선아님이 요새 꾸준히 시를 쓰시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생각도 궁금했고 또 이 뭐 그런 또 문장도 나오잖아요. 뭐
무엇이든 찍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 거니? 뭐 이런 거에서 선아님은 어떤 사진을 가장 많이 찍으시는지 그런 거 궁금해요. 동시에 요새 뭐 네. 뭔가를 쓰신다면 어떤 시집 혹은 뭐 어떤 뭐 영화도 좋고 영상도 좋고 음악도 좋고 가장 최근에 어떤 컨텐츠에서 자극을 받으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일단, 저는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 혼자 있을 땐 진짜 안 찍거든요. 제 사진도 많이 안 찍고, 뭐, 예쁜 걸 보더라도 별로 안 찍는데,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랑 있었던 그 기억들을 좀 뭔가 간직하고 싶어서, 그땐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찍는 것도 거의 다 그 상대방의 사진보다는 상대방이랑 같이 있었을 때 뭔가 막 테이블 사진이나 아니면은 그 가게 입구나 그 가게 앞에 있었던 막 풀이나 가끔 그런 거 찍고, 근데 문제는 찍어두고 다 삭제를 하긴 하는데, 일단 좀 그런 것들을 찍고 확인하고 삭제해요. 그냥 이런 거 찍었었지 정말요? 않아서. 네. 대박. 그래서 그 뭐지? 저는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은 갤러리에 사진이 몇 장 정도 있으세요? 소윤님 저 여쭤보고 싶어요. 소윤님. 저 2만 장 넘게 있어요. 저도 딱 와. 2만 장 넘게 있어요. 저는 본 지연님은요? 적은 없는데 삭제 버튼 누르지 않아요. 그쵸. 절대 진짜 삭제하지 쓸데없는 않아요. 것도 잘 삭제를 못 하게 되지 않나요? 진짜 네. 버리는 걸 못해서. 그래요? 나도. 전 삭제한 걸 그래서 가끔 후회하긴 하는데, 저는 지금 20년, 20년, 19년, 3년 동안 갤러리에 모아둔 사진이, 물론 이것도 적은 건 아닌데, 1,500장? 참고로 좋네요. 100장이요? 와. 완전 조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만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여러분들이랑 비교하니까 되게 적어 보인다. 여행 한 번 갔다 오면 1,500장 꽉 차지 않나요? 진짜. 맞아. 근데 그 1,500장 중에 한 5장 빼고 다 삭제예요. 와, 신기하다. 대박이다. 진짜 네. 독특한 흔치 않은 케이스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대신 그 사진을 다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본 다음에 확인하고 삭제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뭔가 성실한 저는 거다, 커버 그것도. 스토리에다가 약간 네. 정리를 뭔가 못하니까. 커버 스토리에 맞아요. 엄두가 안 나거든요. 2만 장은 어떻게 몇 시간이 걸리려나? 저는 막 그 1,500장 하는데도 막 두세 시간 걸리는데. 그리고 웬만장은- 저는 인물 위주로 많이 찍거든요. 근데 선아님은 아, 테이블 이런 거 약간 주변 환경 같은 걸 많이 찍는다 해서 저랑 다른 지점에서 좀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흥미롭네요. 좀 그 사람이 이뻐 보이면은 사람을 찍긴 하는데, 그냥 사람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찍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좀 재밌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뭔가 제가 사진 자체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근데 뭐지? 그냥 갑자기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저런 문장이 뭔가 생각난 느낌이었어요. 뭔가 사진 되게 찍는 사람 많고 그걸 되게 버리는 거, 삭제하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왜 이러지라는 생각에서 좀 시작된 문장 같아요. 뭐 사진 무엇이든 찍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 거니? 그게 그런 거 같고, 요새 꾸준히 쓰려고 하고 있고, 근데 꾸준히 쓰려고 하고 쓰고 있어요.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멋있다.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저는 이번 커버 스토리 쓸 때 너무 재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저거를 30분인가 1시간 만에 쓴 거라 너무 좀 다시 보기가 싫었고, 그래서 뭔가 저는 그 이렇게 올렸을 때 여러분 좋다고 해주실 때 약간 놀라운 느낌이었어요. 뭔가 제가 쓸 때 재미가 없었어서. 왜냐하면 제가 원래 쓸 때 좀 4쪽, 한 5쪽 정도 되는 좀 긴 시를 많이 썼어가지고 저게 좀 재미가 없게 느껴졌고, 가장 최근에 읽었던 시집은 어디 갔지? 가장 최근에 읽었던 건 그 미기후 그 자정의 희망시에 그 썼던 그 미기후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화 사랑의 미래 최근에 다시 한번 읽었어요. 필사. 네. 필사하고 좋죠. 그랬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콘텐츠가 있다면은 저는 임소라 작가님 소설인데, 단편집에 모아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병원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저는 약간 나름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그게 약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게 약간 인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든 보험비를 타고
좀 돈을 아끼려고 정신과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진 정말 짧은 소설이었는데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비님 질문에 답이 좀 길었는데 이상된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저도 선아님처럼 사진을 좀 정리를 하고 또 같이 뭔가 그런 추억을 공유를 할 때 사람이 아닌 뭔가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 커버 스토리 이야기 해서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그냥 휘리릭 쓴 아무 생각 없이 쓴 곡이 메가 히트곡이 되곤 하잖아요. 그래요. 저도 그 이야기 네. 하고 싶었어요. 네. 꼭 그래서 뭔가를 굉장히 쓸 때, 그 들인 노력이나 시간에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이 맞아요. 느끼는 맞아요. 감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많이 쓰고 앞으로 써 나가다 보면은 그 약간 간격을 조율하는 거를 저희도 조금씩 체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어요. 정말 네.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윤님의 커버 스토리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영원한 잠이라는 시를 보여주셨는데 뭔가 추석이 있었던 계절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되게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시였어요. 슬펐어요? 네, 저는 슬펐는데요. 왜요? 감상이 다르니까 좋아요. 아, 진짜요? 어떤 걸 바라고 쓰신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바랬어요. 아니. 바라지 않았어요. 이게 아닌데. 지연님 질문 왕이야. 이렇게, 넘어갑시다. 네. 선우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일단은 어떻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에 등장하는 종환이라는 분에 대한 전 그게 되게 궁금해졌는데 네. 왠지 모르게 저는 어디서 많이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뭐지 연예인 이름인가? NCT 이름이에요? 아니요? 뭐지? 아니에요. 레시피 말고 NCT 그러니까 뭐 연예인 이름인가 싶었는데 그래서 뭔가 종환이라는 분이 실존 인물인지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면은 혹시 이건 그냥 절대 따지려는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혹시 허락을 받았거나 그 사람한테 보여줬는지 그다음에 그분이 소유님한테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아니라면은 그냥 왜 종환인지 좀 약간 어디서 착안을 한 건지 그냥 문득 떠오른 건지 뭔가 좀 그게 궁금했고 이건 여담이지만 통통한 눈꺼풀이랑 그 다음에 골목마다 햇빛이 보이는 얼굴이라는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네. 사모님 좀 숨 좀 쉬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MC 선아. 네네네. 먼저 종환이라는 분은 실존 인물이겠죠? 왜냐면 네네. 네. 종환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 시에 등장하는 종환이도 실존 인물이고 NCT는 아니지만 네, 어떤 존재냐면 2019년에 저랑 가족이 됐는데 혹시 반려동물은 아니죠? 반려동물 아니고요. 네네. 2019년에 제가 가족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과방에 그 문창과방이 있고 국문과방이 있는데 문창과방에는 사람이 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 2명 있었어요. 얘 땡이랑 종환이랑. 근데 얘 땡이랑 종환이는 친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네. 둘이랑 너무 친하고 가족이 너무 되고 네. 싶어서 우리 가족 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제 셋째 동생이 되었고요. 제가 둘째고요. 얘 땡이가 첫째예요. 아무튼 근데 이 시도 종환이한테 맨 먼저 보여줬던 시고요. 추석 맞이 시로 종환이한테 맨 먼저 보여줬고 왕종환이고요. 네. 어떤 존재? 네. 원래 사실 사이가 작년 여름에 엄청 안 좋았다가
요즘 다시 좋아지고 있어서요. 가족, 그쵸, 가족 원래, 같은 그쵸. 존재면은 맨날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원래 그쵸. 가족이 그렇죠. 패밀리가. 맞아요. 그렇군요. 약간 가족, 좀 약간 의문이 해소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환이 맨 처음에 약간 그 소희님 그 가족분들 오빠 이름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면 약간 양종환. 뭔가 그런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양종환. 아, 네. 2019년에 가족이 돼. 알겠습니다. 네.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TMI였죠.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뭐 역시 소희님 시야 제가 뭐 더 덧붙일 게 있겠습니까? 뭐 여기서도 보면은 그 문득이라는 말이 든 뒤에서 뻗는 손가락 뭐 이런 거 보면은 역시 언어에 대한 감각이 정말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소희님은 벌에 쏘여본 적 있으신가요? 왠지 왜 소희님이라면 있으실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모함 아닌가? 여기에 아니, 쏘여봤을 모함이라뇨. 것 같아요. 약간 눈두덩이에 벌에 쏘여봤을 것 같아요, 소연님. 이건 제가 안 소희- 쏘였겠지만. 그 모기 물린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가? 제가 눈에 모기가 진짜 많이 물리고 매년 물리거든요. 네. 제가 시골 살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저 볼에 쏘여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쵸. 그냥 왠지 그럼 원빈님 왜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이게 아쉬워합니까? 그거? 표정이 싹 약간 가라앉은 아니요. 느낌이었어요. 방금. 한 번도 안 쏘였다니까. 건강한 게 최고죠. 맞아요. 그쵸, 소연님은 건강한 게 좋죠. 이 시에서 되게 그 얼굴이란 단어가 되게 인상 깊게 자주 등장하는데 얼굴의 어느 부분에 요즘에는 가장 이끌리신달까? 뭔가 정이 든다 하는 제가 몰랐는데 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생각보다 인중이 되게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진짜 몰랐는데 인중이 생각보다 깊어가지고 인중에 갑자기 흥미가 생기셨다. 인중에 흥미가 생기네요. 예상치 못한 부위네요. 인중하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나네. 무슨 신보선이었나? 무슨 시 보면은 뭐 인중은 천사들이 할 때 생긴 뭐 그것이다, 그치? 맞아. 저도 읽어봤어요. 그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 좀 많이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한 건가 봐. 소름 들었네. 이렇게 아주 많이 조용히 하라고. 저는 천사가 전생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렇게 꾹 누른 자국이라고. 같은 말 같은데요? 그래요? 약간 전생을, 모르겠다. 약간, 보조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쏙 찔러본, 볼을 쏙 찔러본 자국이다.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왜 그러냐면, 약간 제 생각에는, 소연님, 뭔가 이렇게 볼도 이렇게 약간 자주 붉어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어있는 모습이 상상이 가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요즘에 벌 쏘이는 사건이 굉장히 많대요.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그래요? 산에 갈 때는. 되게 심각한. 요즘이라는 게 너무 웃겨. 아니, 소민님 왜 너무 빵 터지시는 거 아니야, 이거? 요즘에 근데 원래도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무슨 뭐 뉴스 스포 전달하듯이. 근데 요즘에 벌 쏘이는 사람이 많대요. 너무 웃겨. 팩트입니까? 그러니까 산을 많이 가잖아요. 가을이 되니까. 맞아. 네, 그래서 이상하게 많이 그런데요. 그래서 만약에 등산 가실 거면은 흰 옷 입고 가세요. 검은 옷 입으면 많이 쏘인다고 합니다. 지금 지연이 입고 계신 것처럼 노란 옷 입으면 제일 많이 쏘이지 않을까요? 아니, 노란 옷은 좀 밝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밝으면 오히려.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조심하시고요. 살충제 뿌리지 마시고 119 부르시면 제거해 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벌 조심하시고 저 이제 네. 건강 조심해가지고 또 잘 살아보기로 해요. 안녕한 영혼을 빌면서. 감사합니다. 아우, 좋아요. 네. 그러면 저희 9회차 커버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뾰뾰 아이스크림 자정 희망시에서 또 계속 안녕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여기서 좋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커버스토리. 안녕. 안녕.